자,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런 기관의 행태를 좀 봤을 때 약간 지금 이제 11월 25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일로는 11월 3일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12월 18일이면 양도세 기준일이죠. 10억 이죠. 10억 10억이고 지금 개인 이 존속 뭐 이런 부분 다 합쳐가지고 10억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만한 시기죠. 이제 분산을 해서 이제 슬슬 이제 좀 팔아볼까, 회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스탠스가 나올 만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개인 큰 손들 입장에서는 롱 포지션으로 보유하고 있기가 쉽지 않겠죠. 나중에 이제 요 기간을 피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사야지 이 양도세 기준에서 나는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 돈 많은 세력들은 이제 슬슬 회피하는 그런 시기가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년 11월 말 12월 이 되면은 이 주식시장이 이유 없이 그냥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유 없이.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절정을 이루면서 해외 증시 올라가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 증시만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이 양도세 부분 때문에 양도세 기준일을 딱 박아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12월 30일이죠. 근데 삼거리 기준이다 보니까 28일입니다. 28일 날은 지금 일단은 주식을 안 들고 가야 되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리 좀 팔아놔야지, 이때 좀 가서 팔면은 주가가 많이 흔들리겠죠. 이런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물량이 뭐 아주 많은 물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 이상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다,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은, 아주 많은 돈을 운영하는 이런 개인 큰 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다 빠져버리겠죠. 좀 이제 회피하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기관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재료 삼아서, 핑계 삼아서 나는 이제 먼저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물량을 갖다 던져버리면 그걸 받아줄 사람은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개인 큰 손이 받을 수가 없죠. 그거를 받게 되면은 이제 기준일에 내 것도 지금 팔아야 되는데 저렇게 나오는 물량을 내가 어떻게 받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10억 이 부분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이 10억이라는 부분도 우리나라만 있는 거죠, 지금 금액으로.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이런 지금 이상한 지금 법안이 실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뭐 전 세계, 일본도 뭐 엄청나게 상승하고 미국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좀 올라가면 또 밑으로 밀어버리고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 증시가 저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지금 우리나라만 또 많이 내려와 버렸죠. 자,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신용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리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신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이 신용 물량을 털기 위해서 매도를 많이 해서 지금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작업을 할 만한 시기입니다. 지금 신용이 많이 올랐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이 기관들의 매도를 자신 있게 매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금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심리적으로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거는 이 연말만 되면 나오는 거죠. 연말만 되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10억 부분도 유예가 되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이게 좀 바뀌어야 되죠. 이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좀 합리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죠. 자, 이 뭐 세금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이중과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매매 수수료는 없애고 나서 이걸 받든가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무차입 공매도 전산화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기관에서 오늘 엄청나게 물량이 나왔는데 이 무차입 공매도도 상당히 많이 좀 적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무차익 공매도 전산화가 되지 않고 수기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물량을 던지는데 어차피 이제 매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이런 거 이제 몰래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공매도 금지되어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공매도를 다시 부활시키면 도대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부활시켜버리면 우리나라는 답 없습니다. 계속 쭉 올라가면은 털어버리고 올라가면 눌러서 먹고 또 내려가면 사서 먹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 그냥 박스권에 가둬놓고 기업의 뭐 이런 이 가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뭐 좀 올라가면 매도해버리고 내려가면 사고 이런 상황밖에 안 되죠. 그냥 도박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공매도는 그냥 없어져야 되겠죠. 폐지가 답이고 이 무차익 공매도 부분은 반드시 전산을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전산 작업을 반드시 진행해야 되죠. 이것도 이제 최종구가 2018년도인가부터 해서 이거 이제 전산화 해가지고 딱 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했다 이래놓고 2년 동안은 그냥 깜깜무소식 하다가 내려가 버렸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무차익 공매도의 전산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고 공매도는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공매도까지 있었다 그러면 뭐 마음 놓고 물량 때려 버리겠죠. 오늘 공매 없이도 2,700억 코스닥 때렸는데 공매까지 있었다 그러면 한 4천억 정도 때리는 거는 우습게 되는 거죠. 거기다 무차익 공매 이 불법 공매까지 더해 버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뭐 주가를 좌지우지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기관의 횡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들만 피망이 드는 거죠. 그야말로. 이런 이제 금융 선진화, 투명화 이런 부분이 전개가 좀 돼야 되는데 이 기관들이 숨어서 뒤에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이 약하기 때문이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걸리면 무차익 공매도 이런 거 해가 걸렸다. 그러면 이 깜빵이 집어넣고 한 100년 때려야 됩니다. 100년. 100년 좀 심하죠. 한 10년 정도 때려야 되겠죠. 10년. 그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했다 그러면 수익의 100배 뭐 이 정도 때려야죠. 해외 증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정말로 다시 할 것 같으면 그런 법안이 먼저 다 마련된 상태에서 한번 잘못해서 걸리면 일벌백계 하겠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여줘야 되죠. 그런 부분이 다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공매도 뭐 다시 한 해 만에 이렇게 돼야지. 지금은 내년 3월 16일이면 공매 재개 앞두고 어쩌고저쩌고 이 대안을 마련할 부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금융위가 지금 3월 16일 하려고 하면은 일단 법부터 아주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법 공매도에다가 이런저런 부작용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되어 있는데도 지금 오늘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 공매도 재개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뭐 명확한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보면은 뭐 10년 동안에 외국계 증권사 모건 스탠리에서 공매도 업무를 담당했던 뭐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전산화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런 사람도 지금 수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파악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기 방식으로 해서도 공매도 불법 공매도가 간혹 적발이 되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적발이 되지 않는 부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지금 그런 상황이 오늘도 전개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전산화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시간으로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되지. 실시간으로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죠. 사후에 적발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불법 공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걸리면 법을 아주 강화해야 됩니다. 아주 경제사범으로 몰아버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런 기관들의 횡포가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공매도 부분은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그런 부분을 대변을 해주는 거죠. 오늘 같은 장이 바로 대변을 해주는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이렇게까지 이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까지 팔만한 상황이었나
그런 부분을 보면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 기관이 이제 지금 이제 동시가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라왔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6천억 이상 매도했었죠. 지금 뭐 6천억 이상 매도에다가 코스닥 2,700억 이렇게 매도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6천억, 7.8천 거의 9천억을 시장에 갖다 쏟아부었죠. 지금 미 증시가 그렇게 상승을 했고 선물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기관이 이렇게 자신 있게 거의 1조 가까이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뭔가가 있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에다가 안 걸리면 되지 이런 부분에다가 그리고 이제 양도세 부분 거기에 또 걸려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별로 이제 받지 못할 거다 이런 부분도 이제 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거의 초토화가 됐죠. 초토화. 이렇게까지 지금 시장을 박살낼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거의 뭐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 조작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자, 이런 주가 조작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불법 공매도 이런 부분 법이 너무 약하다. 이거 정말로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공매도 자체는 지금 이런 분위기 봤을 때 여기에 공매도가 이제 허용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 이 정도 하면 되겠죠. 0.8이 아니고 한 2% 정도 하락했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빠졌을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공매도는 반드시 이건 없어져야 될 제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양도세 부분도 저 부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딱 특정 날짜 지정해가지고 무슨 뭐 부동산처럼 어느 날짜에 들고 있으면 너는 세금 내는 대상자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주식시장에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개념이죠. 자, 오늘 상당히 처참한 하루죠. 처참한 하루. 기관들이 작정하고 박살을 내버린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 전개가 기관도 이제 마음 먹고 또 계속 때려 버리고 불법 공매도 잘 뭐 적발도 수기로 하다 보니까 적발도 어렵겠죠. 그런 부분을 또 계속 하겠다 그래 버리면 답이 없죠. 여기 보면은 기관, 투신,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연기금도 다 한패죠. 보면 이런 분위기 보면 연기금 기타 기관이 어떻게 이래 똑같이 해가지고 시작 오늘은 파는 날입니다. 알겠죠? 메신저로 마치 카톡으로 주고받은 것 같죠. 느낌이. 그러고 이제 계속 파죠. 계속. 오늘은 누가 사면 안 돼요. 전부 다 파세요. 투신 다 인지됐죠. 금투 다 인지됐죠. 연기금 인지됐죠. 자, 우리 팀 전부 다 팝니다. 시작해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그냥 쭉 계속해서 팔 수가 있을까? 그런 느낌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래소는 그렇지 않죠. 거래소 이제 찌글찌글 하면서 그래도 오늘 그래도 파는 날이다 이러면서 이제 매도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는 이 워낙에 이제 외인들하고 이런 큰 돈들이 왔다 갔다니까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뭐 조절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담합이 없고서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로 의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투신하고 금투하고 이렇게 해서 한날 한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미 증시가 저렇게 좋은 모습에 나스닥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시점부터 해가지고 확 집어던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죠. 자, 지금 금융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개인들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